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문 컨설팅 회사 지식편의 박원수 이사입니다. 오늘은 논문 작성법 제3강, 주제는 인과관계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논문을 쓰시는데 자신의 연구가 인과관계인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 설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데이터가 수집된 데이터가 인과관계용으로 분석되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논문 주제가 제목이 어, 무슨 영향에 관한 연구, 어떤 효과에 관한 연구, 원인에 관한 연구, 이런 제목들처럼 효과, 영향, 원인 이런 단어들이 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께서는 인과관계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논리로 연구가 설계되어야 되고 데이터도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설계되어야 됩니다. 분석은 당연하게 인과관계용 데이터 분석을 해야 맞고요. 그 다음에 분석된 결과를 토의하실 때, 논의하실 때 인과관계성에 대한 것을 반드시 생략하지 말고 하셔야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과관계 연구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과관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인과관계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과관계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원인 변수들이 원인이 반드시 결과보다 앞서서 시간적으로 앞서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시간 선행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원인 변수가 변동을 하면 결과 변수도 반드시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 변화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허위관계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선행관계의 요건에도 맞고 공동변화에도 맞지만 종종 허위적인 관계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오해되어서 연구보고서로 잘못 나오는 경우들도 실제로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제3의 변수에 의한 또는 허위 변수에 의한 허위적인 관계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그세 번째 주장을 하기 앞서서 첫 번째 얘기를 가볍게 좀 해보면은요. 반드시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건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학 과학 시간이나 이런 데서 이미 많이들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 큰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원인이 발생한 다음에 종속 현상들, 결과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공동 변화의 원칙. 만약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에 원인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면 결과도 멈춰야 됩니다. 예컨대 어느 청소년의 흡연이 아이의 학업 성적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가설을 세웠다고 손치면 이 인과관계에 맞을까요? 인과관계가 맞기 위해서는 흡연한 것이 먼저고 항상 성적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마치 시간선행성의 원칙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정말 더 이상 흡연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조건은 다 똑같은데 흡연을 멈췄어요. 금연을 한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성적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담배 피우는 것이 학업 성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인과관계 두 번째 조건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건 이제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과관계의 요건 가장 중요합니다. 허위적 관계의 배제 원칙.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들을 수 있냐 그러면 예를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죠.
산업혁명이 한참 발발하던 18세기 영국에서 도시의 어, 황새라고 합니다. 학처럼 생긴 새죠. 황새들이 도시민들의 주거지 지역에 많이들 날아와서 이렇게 지붕 위에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어, 새끼들을 키우고 뭐 이런 현상들이 부쩍 늘어났답니다. 그 다음 어, 도시에 아이들의 숫자가 옆집에도 아이가 있고 뒷집에도 아이가 있고 아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황새가 원인이 돼서 아이들이 많이 출산율이 증가한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인과관계를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황새가 많이 날아오니까 아이들의 출산율이 높아지더라. 우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현상들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황새는 아이들의 출산을 가져오는 신성한 새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사실은 따져보면 그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던 우연한 일에 불과했던 것이죠. 황새가 많이 생겼던 것도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화가 생겼고요. 도시화가 생겼겠죠. 많은 인력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몰려들었고, 그러면서 난방을 위해서 불을 지피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집의 굴뚝 주변이 따뜻해지니까 겨울철에 황새들이 들판이나 야산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주택가로 와서 굴뚝 주변에 따뜻한 곳에 알을 낳고 키웠다는 겁니다.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새들이 바글바글 거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것과 별개로 인과관계 없이 도시에서 노동력이 필요한 많은 젊은 일꾼들이 도시로 나와서 청년들이니까, 청춘 남녀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시기가 되면 결혼들을 하고 아이들을 낳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20대 30대. 그래서 일꾼들이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아지기 때문에 옆집에도 아이가 생기고 뒷집에도 생기고 뭐 이러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은, 황새가 도시에 몰려든 현상과 도시의 출산율이 높아진 것은 원인이 도시화 또는 산업화로 인한 것이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를 마치 잘못 오인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 우리는 안 되겠지요. 이거는 굉장히 좀 쉬운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어떤 신문 보도, 방송 보도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 아주 우리가 좀 공격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청소년들이 폭력 영화를 많이 시청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폭력 범죄, 비행 범죄죠. 범죄를 증가시킨다. 폭력 영화를 많이 보았다는 것,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폭력 범죄율이 증가한다. 이런 인과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폭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든 아니면 뭐 인터뷰든 이렇게 청소년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이 청소년들은 폭력 영화 많이들 봅니다. 많이들 봤을 게고요. 그다음에 폭력 범죄도 저질렀을 게고, 뭐 담배도 피웠을 게고, 뭐 별아 비행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두 가지 관계를 허위적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들이 폭력 영화를 많이 본다는 의미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엄마 아버지가 따로 살거나 이혼을 해서,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아니면 같이 살더라도 이렇게 가정 불화가 심해서 청소년들이 방치되거나 케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어른들의 어떤 통제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폭력 영화도 보고 이런저런 영화도 마음대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동네 폭력을 행사하는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폭력 범죄도 저지르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은 가정 불화 이런 것이 진짜 원인인 것이고, 결과는 폭력 영화를 시청하는 것,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 둘 다 모두 결과적인 현상, 결과에 해당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개의 현상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 변수에 불과한 두 가지 현상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매우 위험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위적인 연구에서 나타나는 허위적인 관계를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보이는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진단을 하는 경우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오늘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요, 시간이 독립변수가 시간 선행성의 원칙, 그 다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공동 변화의 원칙, 그 다음에 허위 변수에 의한 허위적 관계의 배제 원칙,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분께서 논문을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과관계 데이터 분석, 여러분께서 데이터 수집할 때 인과관계용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신다는 얘기는, 다른 본인이 갖고 계시는 종속 변수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은 모두 통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 연구는 디자인에서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도 빈도를 비교하거나 평균값을 비교하거나 상관관계를 비교하거나 이런 것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평균 차이가 있었다, 아니면 상관관계가 있다, 포지티브하게 아니면 네거티브하게, 그 정도밖에는 설명하면 죄송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관관계나 빈도나 뭐 평균값이나 이런 거, 교차 분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인과성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석 자체도 인과관계용 분석, 예컨대 다중회귀 분석이랄지 경로 분석이랄지 이런 분석을 하셔야 여러분께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인과관계 연구의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토론하실 때 연구 결과만 보여주면 그건 뭐 레포트지 않습니까? 연구 결과를 보여준 다음에 그런 결과가 왜 나타났는지, 어떻게 남들과 다른지 이런 것을 토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토론하셔야 되겠죠. 이론을 중심으로 놓고. 그럴 경우에 여러분께서 인과관계가 혹시라도 허위적인 관계는 아닌지, 자신의 연구가 이런 것을 반드시 스스로 비판도 하시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방어도 하시면서 논의를 하셔야 올바른 연구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